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채권이 지금 시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입니다. 2126년에야 돈을 갚겠다는 이 황당한 제안에 놀랍게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줄을 섰습니다. 현금이 산처럼 쌓여 있는 구글이 도대체 왜 증손자 시대에나 갚을 빚을 지금 끌어다 쓰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닙니다. AI라는 괴물이 빅테크의 현금 금고를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100년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공포스러운 신호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한 100년 채권 현상 뒤에 숨겨진 AI 인프라 전쟁의 실체와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머니무브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미친 뉴스부터 제대로 뜯어보죠. 2026년 2월 10일 알파벳이 채권 시장에 등장했는데 만기가 100년짜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서기 2126년 만기입니다. 알파벳은 이번에 달러, 스위스 프랑, 그리고 문제의 영국 파운드화 100년물까지 섞어서 총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한 번에 땡겼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못 사서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기서 잠깐 주식과 채권의 본질적인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 기현상이 이해됩니다.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 되어 배당을 기대하거나 주가가 오르길 기도하는 겁니다. 반면 채권은 아주 냉혹한 채무 관계죠. 이자 따박따박 받다가 만기에 원금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100년 뒤요? 이걸 사는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바로 연기금이나 거대 보험사들입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30년, 50년 뒤에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의 주가 등락보다는 100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의 확실하고 긴 이자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의무는 이겁니다. 구글은 재무제표상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은 회사잖아요. 왜 굳이 이자까지 줘가며 남의 돈을 빌릴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AI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은 AI 인프라를 까느라 매년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칩 하나가 소형차 한 대 값인데 이걸 수만 개씩 사들여서 축구장만 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구글의 CFO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지금 가진 현금은 혹시 모를 M&A나 경제 위기를 대비한 비상금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 대신 당장 공장 짓고 칩 사는 데 필요한 막대한 돈은 외부에서 빌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거죠.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AI 인프라를 먼저 선점해서 시장을 독점하면 나중에 뽑아낼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아주 공격적인 베팅을 한 겁니다. 게다가 100년 뒤에 갚는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짜 돈이나 다름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상황은 더 흥미로워집니다. 100년 만기 채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3년에 코카콜라와 디즈니가 했고, 오스트리아 정부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기업으로 한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테크 기업이 100년 채권을 발행했던 건 1997년, 바로 모토로라였습니다.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모토로라는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제패한 1위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존재감조차 희미하죠. 구글이 과연 100년 뒤에도 지금처럼 군림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법칙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어디 가서 금융 좀 안다고 하셔도 됩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무조건 예외 없이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5%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금리가 10%로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5%짜리 채권은 똥값이 됩니다. 아무도 안 사니까 가격을 반토막 내서라도 팔아야 하죠.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지금의 고금리 채권은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지금 연기금들이 구글의 100년 채권에 달려드는 이유 중 하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금리 수준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구글의 신용을 믿고 금리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 일각에서는 이 100년 채권 열풍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첫째, 이 천문학적인 AI 투자가 과연 진짜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둘째, 구글 같은 기술 변화가 극심한 빅테크를 100년이나 가는 안전자산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가?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수많은 통신 회사들이 인터넷 세상이 온다며 빚을 내서 전 세계에 광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인프라를 깐 기업들은 과도한 빚더미에 앉아 줄도산했고, 정작 돈은 그 잘 닦인 도로 위에서 서비스를 만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후발주자들이 다 벌어갔습니다. 지금 구글이 AI 인프라를 열심히 깔아주는 호구가 될지, 아니면 그 위에서 돈을 쓸어 담는 진짜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시선을 좀 더 넓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거든요.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즉 거대 기술주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 투자자들이 이제 빅테크 일변도에 투자해서 발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그럼 그 빠져나온 거대한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유틸리티, 부동산, 에너지, 산업재 같은 전통적인 섹터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틸리티와 에너지 섹터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왜일까요? 투자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AI 칩 만드는 회사도 좋지만 그 칩을 돌릴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진짜 숨겨진 수혜주구나. AI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전력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재미없다고 무시당하던 전력 회사들의 주가가 조용히 하지만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길목입니다. 반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AI가 코딩하고 디자인하고 글 쓰고 다 해버리면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사냐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쟁쟁한 회사들의 주가가 휘청이는 게 다 이런 이유죠. AI가 모든 걸 대체할 거야 라는 공포가 팽배해지면서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슈퍼휴먼이라는 회사의 CEO가 방송에 나왔는데 이 회사가 원래 그래머리라는 문법 교정 AI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명을 바꾸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법이나 고쳐주는 회사가 아니다. 당신의 업무를 통째로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 회사다라고 말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챗봇이랑 노닥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이메일을 대신 써주고 회의 일정을 잡고 엑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까지 알아서 써주는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슈퍼휴먼의 CEO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100명의 AI 부하 직원을 붙여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야, 이 AI 에이전트 진짜 편하더라 하면서 회사 기밀 문서를 막 집어넣고 돌리는 겁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회사 몰래 개인 폰 쓰던 BYOD 기억하시죠? 이제는 BYOA, 즉 Bring Your Own Agent 시대가 온 겁니다. 사장님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우리 회사 1급 기밀이 오픈 AI나 구글 서버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직원이 쓰는 그 AI 에이전트가 해킹당한 건 아닌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를 보면 포춘 500대 기업의 80%가 이미 AI 에이전트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제 CEO들은 사람 직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데리고 온 수만 개의 AI 봇 군단을 관리해야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AI의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보안이라는 거대한 청구서가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다시 돈 얘기로 돌아와서 세금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빅테크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는 절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감세 법안 덕분에 빅테크들의 2025년 세금 고지서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마존은 세금이 90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메타는 96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급감했죠. 공장 짓고 R&D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조항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장은 세금을 깎아주지만 R&D 비용 공제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깝겠죠. 그래서 채권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면서 필요한 현금은 빚으로 조달하는 고도의 재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연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들썩였지만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아직 안 끝났다.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죠. 실제로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은 3%대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자칫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인플레이션 불길이 다시 타오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이 빅테크의 100년 도박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거대한 과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AI라는 신기술이 모든 산업을 집어삼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오가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구글이 100년 채권을 발행한 건 이 전쟁이 단기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생존 경쟁이라는 걸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100년 뒤에도 살아남아 코카콜라처럼 전설이 될 기업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현금을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으로 피신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파도는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의 100년 채권은 훗날 AI 혁명의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묘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격변의 시기를 버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시장의 신호를 읽어내시길 바랍니다.